4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output라는 매크로 함수는 export with formatting으로 이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export with formatting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이렇게 개체 유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이에 따른 개체 이름을 선택한 후 출력 형식과 출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이름 그대로 with formatting 어떤 형식으로 export 내보낸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에서 보면 부서라는 테이블을 html 웹 문서 형식의 부서.htm 파일로 내보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출력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 주면 해당 경로에 출력이 되고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파일의 옵션에서 기본 데이터베이스 폴더 이 경로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 시작이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은 되지 않겠죠. 부서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기본 데이터베이스 폴드에 부서.htm이라는 문서 형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죠. 나머지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42번입니다. 다음 중 이름이 txt 제목인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을 입력하는 VBA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미리 만들어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폼을 열면 txt 제목이라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매출 내역이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폼을 열 때, 로드 될 때 이렇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txt 제목이라는 컨트롤에 set focus 메스를 우선 사용했습니다.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컨트롤에 포커스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txt 제목은 매출 내역 이렇게 처리하고 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출 내역이 잘 입력이 되어 있죠. 다시 코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특별히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value라는 속성이 생략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value라고 입력하고 똑같이 실행해 보면 매출 내역이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보기 3번과 사실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보기 2번처럼 텍스트 속성도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value 대신에 txt 텍스트 속성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텍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식에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행해 보면 역시 매출 내역이 잘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따옴표를 빼게 되면 텍스트가 아니니까 이렇게 값이 입력이 안 됩니다. 보기 4번이 잘못된 이유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캡션이라는 속성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캡션이라고 입력해 보면 속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캡션이라는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보면 label이라는 레이블 컨트롤이 있죠. 지금은 폼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42번이라는 캡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캡션에 매출 내역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매출 내역으로 캡션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정답은 4번이고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캡션이라는 속성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중 외래키 값을 관련된 테이블의 기본 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 자, 이런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액세스에서 43번 기본 키 테이블과 43번 외래 키 테이블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 키 테이블의 번호 필드와 외래 키 테이블의 번호 필드가 일대다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본 키 테이블의 번호 1은 하나이지만
외래키 테이블의 번호 1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관계창에서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이렇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제약 조건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두면 기본 키 쪽에 없는 값은 외래키 쪽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참조 무결성입니다. 더 깊게 알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외래키 테이블에 기본 키 테이블의 번호 필드에 없는 값 12를 입력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 키 테이블에 관련 레코드가 필요하다. 즉 기본 키 테이블에 없는 값이다. 그럼 안 된다.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따라서 43번 정답은 참조 무결성이겠죠. 44번입니다. 다음 중 실행 쿼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쿼리라는 것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찾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용도에 따라서 선택 쿼리와 실행 쿼리로 나누는데 그럼 정답은 4번 선택 쿼리가 되겠고 나머지는 실행 쿼리겠죠. 먼저 선택 쿼리입니다. 44번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44번 선택 쿼리라는 것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44번 테이블에서 n이라는 이름을 찾아서 이름과 주소 필드를 검색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44번 테이블에 n시카고라는 레코드를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찾아서 표시하는 정도죠. 이제 테이블 만들기라는 쿼리를 살펴보면 이렇게 44번 테이블에 이름과 주소 필드에 있는 데이터로 44번 새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쿼리입니다.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44번 테이블에 5행을 붙여 넣어서 44번 새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얘를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44번 새 테이블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44번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쿼리라는 것은 이렇게 44번 테이블에 이름에는 제임스, 주소에는 뉴욕을 추가해 줍니다.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일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얘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제임스 뉴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쿼리를 살펴보면 이름에서 얀을 찾아 톰으로 업데이트하고 주소도 디트로이트로 업데이트하라는 말이겠죠. 44번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얀이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44번 업데이트에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나오고요. 44번 테이블을 살펴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톰, 디트로이트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행 쿼리들은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보안 및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이냐? 이 문제는 DDL,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DML, 데이터 조작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 다음 DCL,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어, 정의하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는 의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create, alter, drop 같은 명령어를 데이터 정의어라고 합니다. 즉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명령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DML 데이터 조작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조작이라는 것은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는 기계 조작, 핸들 조작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select, update, insert, delete 같은 명령어가 있고요. 데이터를 검색하고 삽입, 추가, 업데이트, 변경, 삭제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DDL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DML로 그 테이블을 조작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부속어 DSL은 호스트 프로그램 속에 삽입되어서 사용되는
DML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는 제어라는 말에는 내 뜻대로 마음대로 다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장치 제어처럼 알맞게 관리하는 행동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같은 명령어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또 부여한 권한을 취소하는 그런 명령어나 작업 단위인 트랜잭션을 종료하고 혹은 원 상태로 복귀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45번을 잘 보면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아무나 접근하면 안 되니까 grant나 revoke 같은 명령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rollback이나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commit 같은 명령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제어가 적절하겠죠.